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 출발 전에 핫한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세 명의 조합을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또 쓴소리 할 것 같은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환율 수혜주 담아야 될지.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어저께 1,400원은 뭐 가볍게 뚫어버리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 이렇게 1,400원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수혜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질문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이게 환율 수혜주도 되기 전에 아, 환율 1,500원까지 눈앞에 두면 이제 우리 경제가 다 그쵸. 어려워지니까 수혜주고 뭐가 없는 거 아니냐. 자, 환율과 관련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환율 예, 지금 환율 나오죠? 수혜주 피해주가 네. 사실은 저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없는데 자꾸 분류해서 나오니까 음, 마치 환율의 도움을 많이 100% 받는 게 있고 100% 피해를 받는 게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들은 대부분 환해지를 걸어놓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만들어서 가공품을 파는 나라기 때문에 팔 때는 좋은데 수입하는 거에서는 또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얽혀 있는 게 많아서 딱딱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기업이 파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겠죠. 단순히 언론에 정리되어 있는 환율 수혜주 피해주의다 해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무조건 환율 수혜주가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이 날까? 그러면은 너무나 쉽죠. 거기에 리스트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환율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사주겠어요? 가격이 싸다고. 그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는 가격이 비싸도 품질 좋은 다른 업체 걸 사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언급하기는 너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이유가 폭락을 해도 그것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업의 제품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환율 수혜주나 피해주는 잘 골라야 되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식을 팔아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이 예를 들어 하루에 1조가량 대량 매도를 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주식이 정말 떠나고 싶으면은 지금 떠나야 정상 아닙니까? 달러가 저렇게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을 버리고 달러로 바꿔서 자기네 나라로 안 가고 있죠? 의아하지 않나요? 왜냐면 지금 달러 가치가 저렇게 올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 다 버리고 그냥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지금 달러 가치 계속 오르는데 네. 그 트리거를 작동 안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우리나라의 환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통화 가치가 급등을 한 것이죠. 이 결과는 같은데 다른 말이 됩니다, 지금. 킹 달러니까 다른 나라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게 원달러 건지. 단순히 원달러 예. 환율 수혜주, 뭐 환율 높은 이 업종 보자 이런 시각은 아니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좀 더 고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보시던 데이비드님께서 옆 동네 방송을 거론하시면서 그 동네와 이 동네 모두 몇 달째 쉬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없다. 종목 장세라고만 얘기하고 킹달러 시대에 이 어려운 암흑기에 진입을 했는데도 왜 쉬지 말라고 쉬라고 얘기를 안 하는지 차라리 좀 쉬었다가 안정되는 걸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좀 더 진정성 있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얘기들을 선택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근데 쉴 장세는 아닌 겁니까? 아니요, 전 선택지를 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게 다 싫으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기의 삶에 열중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자기의 삶에서 만약에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있다면은 그걸 열심히 거기에 자기 개발에 정진을 하면서
다음 네. 기회를 위한 시드머니를 이 모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회로 이제, 삼으라고 그 선택지가 있었어요. 네, 앵커로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쉴 시장은 아니에요. 쉬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 마음이 불편할 때 투자해야 되고 예. 마음이 편할 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예. 지금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작년 3,300일 때 마음이 엄청 편했잖아요. 네. 좋은 뉴스 들리고 아. 누구는 투자하려 그러고 금리가 낮아서 밸류에이션 막 높아가고 카카오 막 신고가 찍고 그렇죠. 새로운 세상에 오고 싶고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그때 투자하면 안 되고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처럼 물렸죠. 예. 듣기 싫고 수출 안 좋고 무역수지 적자 나고 미국에서는 뭐 공격하고 러시아 푸틴은 전쟁 일으키고 밸류에이션은 하락하고 곧 망할 것 같고 이럴 때 투자해야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 사야 근데 되고 그거- 1,400원이 된다는 근데 왜 얘기에서 저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 삼성전자를 권했고 네이버 카카오를 다 권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전자할 때 살 게 아니라 5만 전자, 4만 전자라는 얘기 나올 때 사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 그때 다 권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러 얘기가 저는- 자, 나온 여기 거예요.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 그때 다 자. 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권하셔서 예. 자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라는 게 그러면 네. 어떤 자금을 가지고 사라는 자,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저희는 거죠. 뭐 그런 전략까지도 다 새로 고침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신앵커님께서 웬만하면 홍보를 안 하시는데 네. 지금 투자할 시기라고 상당히 왜냐하면 저는 명확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작년 7월, 8월부터 예. 이베스트란 이름을 걸고 예. 주식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런 트랙 레코드는 이 영상에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방법에서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데이터상. 미국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리세션이 온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4%의 금리가 올라왔을 때 무조건 뭔가 터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항상 반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렇게 힘들 때 기업은 비용을 줄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든 사업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서바이버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서바이가 되는 기업에 편승해야 그 힘든 구간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식을 해야 할 때냐 아니면 쉬어야 할 때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종호 앵커이시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직 증권사 투자 전략가십니다. 현직 애널리스트세요. 보고서 쓰시는 분인데 주식 해야 할 시기다. 네. 우리 신일섭 소장께서는 쉬어도 된다. 선택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네. 소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럴까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픈 시기인데 심지어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서자 삼성전자 4만 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10만 전자라고 얘기를 한 지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4만 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시장에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할 시기일까요? 이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최대 케이블 회사인 컴캐스트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5G 사업에서도 어떤 기대할 만한 성과를 줄 수 있을지 두 개의 이슈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소장님 어떨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면은 10년 선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삼성전자요? 하는 네. 계속 얘기를 드렸던 얘기고 그거에 같이 3년 이상 4년째까지 양봉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0년선을 지켰고요. 지금 결국에는 다 10년선이죠. 삼성전자 10년선 생기고 나서 이탈한 적 없습니다. 지금 1999년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9.11 테러도 있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8년 유럽 금융위기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10년선만 오면은 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간격이 남았죠. 그러니까 뭐 내년도나 내후년도쯤에 기회가 오겠죠. 결국 그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저런 그 차트 같은 거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특정 수급이 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조작을 할 수 없고요. 단시간 내에 지금 그 매수 기회가 오지 않는 건 지금 60개월 선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죠. 5년의 사이클을 앞두고 투자를 하는 그 대부분의 기업의 그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은 5년의 사이클이 깨진다는 거는 지금 본질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그쵸 우리가 그거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마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하는 마음과
자기가 주주가 돼서 그것을 고통과 인내를 함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삼성전자를 응원한다고 굳이 고통과 인내를 함께할 필요가 없죠. 임직원분들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그 같이 고통을 감내하지만 우리 주주들은 여기서 피해를 보면서 감내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애국과 봉사 정신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10년 그 평균이면 47,000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10년 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기다렸다가 하고, 그럼 삼성전자가 잭팟을 터트린 5G.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통신 장비는 어떤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5G에 대한 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사실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거를 보고 있죠. 6G 사회로 가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거를. 인텔리안 테크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타링크 사업을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도 젤린스키 대통령이 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장비를 보내줬잖아요. 그 키트를 사면은 그 저궤도 위성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타링크가 이미 그 하늘을 저궤도 위성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다 깔아버렸기 때문에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그 윗부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궤도니까 궤도가 낮긴 한데 그 저궤도 중에서도 당연히 지구랑 가까워야 훨씬 이득이겠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벌써 선점을 했어요. 근데 원앱이 그 다음을 선점을 했거든요. 그 다음 부분을. 그래서 그 원앱이랑 일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인텔리안 테크이기 때문에 뭐 6G 사회가 예상보다 빨리 온다면 그런 저궤도 위성 사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보다 뭐 그 삼성에서도 지금 뭐 저런 거 자료 같은 거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5G를 넘어서 6G 시대로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서 나오던데 뭐 5G에서 활약하는 그 기업들이 뭐 계속해서 6G에서도 활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다 나와 있죠. 기업은 서진 시스템이나 RFHRC랑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궤도 위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위성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더 활약을 할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음영 지역이라고 예를 들어 지금 통신 되게 안 터지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꿈은 그거예요. 남극이나 북극에 가서 펭귄이 옆에서 놀고 있는데 전화를 하는 거, 자기가 테슬라 본사랑 전화 연결하는 거 보여주는 퍼포먼스 하는 거를 저는 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머스크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쪽. 6G 관련해서. 위성 시스템. 네, 예, 그럼 위성 오지에서도 상간 요즘에 그 뭐 도서지방에서 잘 안 깔아주시잖아요. 우리 동네에 깔아달라고 하면은 거기 수요가 뭐 가구 수가 두세 대밖에 안 되는데 저희 통신사가 뭐 수익이 안 남아서 비지고 깔아드리긴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저궤도 위성이면 그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신종호 전략가께서는 어떻게 아니 판단하십니까? 위성 시스템 이런 아까 네. 선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또 자동화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실적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확장하면 세 번째 이제 주제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뭘 살 수 있을지 어떤 테마가 괜찮아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한 6월부터 7월까지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멘텀이 좀 확 들어왔다가 최근 또 다시 지고 있죠. 그리고 은바페는 축구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은바페가 뭐냐면 음식료 바이오 폐기물 폐배터리 폐기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예. 그래도 어느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될지에 대한 예. 그러니까 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은 네. 이런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아까 예. 위성 시스템도 얘기하셨고 그렇다면 뭐 태조 이방원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슬림화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은바페 시대로 갈지 뭐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은바페는 이름을 네. 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억지로 짜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우리나라 음식료 바이오의 위상이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연동되기 힘들다고 연동되기 생각이 힘들다. 되고요. 어저께도 사실 미국에서는 바이오 업체, 제약 업체, 음식료 업체가 역사상 신고가를 간 것들이 좋았어요. 지금 수두룩합니다. 네. 지금 일라이릴리, 화이자, 머크, 에브비 이런 거 지금 다 폭등했고요. 어제 제너럴 밀스라는 그 하겐다즈를 만드는 그 기업 그것도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기업들하고 세계적인 어떤 레벨에서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의 히트 상품들은 다 파헤쳐 보면은 그 세계적인 유명 회사들에서 기술 제휴를 통해서 탄생된 기업들이 많아요. 80년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원조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으나 그 과자들이 전부 원조는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조를 이길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음식료 바이오는 따라가기 힘들고 역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분야를 해야겠죠. 예. 2차 전지 확산 분야가 음식료 바이오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확률이 높다. 투자의 성과에서. 2차 그래서 전지 우리나라는 확산? 그렇죠. 폐배터리로 확산된 그 부분을 노리는 게 폐배터리. 예, 우리나라가 잘하고 1등하는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지. 그대로 예를 들어 지금 뭐 미국에서는 정유주가 상당히 강세인데 우리나라는 연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정유주는 시추 탐사부터 하는 그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반전, 중후반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이 싸그리 빠져나가서 사이클에서 우리나라의 그 예. 수혜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폐배터리 관련주 폐배터리. 라던가 아니면 충전소 관련주. 예. 네. 전기차가 이제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의 시대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전 음식료 바이오보다는 낫다. 특히 그래요. 바이오는 음바페라고 막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바이오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 좋습니다. 이런 폐기물만 보자. 예, 저희 그리고 신 소장께서는 계속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은 마치 개별주처럼 보자라는 강조의 말씀 계속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은숙님께서도 아니 지금 더 떨어지고 낭떠러지가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사라고 하냐. 또 일부의 투자자분들은 약간의 비아냥거리면서 IMF가 와도 투자할게요. 뭐 시장이 이렇게 되니 기관들이 포장해서 개인들 계속 주식 사라고 하는 것 같다는 오해들을 하고 이런 계십니다. 얘기들이 너무 이제- 속상하죠. 아니요. 이게 시그널입니다. 아, 예, 이렇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상당히 단호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례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